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봉기. 청일전쟁. 그다음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고종 31년에 전라도 고부의 동학농민 접주 정동준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해서 일으킨 농민운동으로 농민전쟁이라고도 하지. 왜냐하면 이것도 동학교도도 이렇게 일어났고 거기에 농민들이 많아요. 동학교도가 아닌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게 돼갖고 어떻게 보면은 전국민 거세운동이죠. 1895년 고종 32년 일본 공사 미우라고로가 조동에 대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했죠. 이게 을미사변, 그죠? 일본 세력 강화를 획책한 정변이었어요. 동학농민의 여파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으로 이어져 있고 나라가 어수선했죠. 일본군의 부자배양 공격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 황제가 어디로 갔죠? 러시아로 갔죠. 러시아 아간파천. 왕세자가 1896년 건양 2월 11일 날부터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에 옮겨서 거처한 사건이 아간파천이다 이런 말이야.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말하는 거고 파천이라는 것은 내려가신 거죠. 경호는 다시 이르기를 임념불각성 상루원이니 우금 20년 어차의 자념불운 지 막대 부처님의 은혜가 막대해서 이욕 그리하여 뭐뭐 하고자 했어요? 공진찰지만이라야 횡담일조 질표하니 시방 도 합주해인 합주는 합천 행사라는 거죠. 시적수 선정 사신구 여제 선덕 동한 제주 황양목선을 지었더라. 이 황양목선이 뭐죠? 황양목선은 황양목이 회양목이라고 우리 알죠, 그죠? 회양목이 키가 요만하잖아요. 그 회양목은 1년에 요만큼밖에 안 자란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러한 거를 황양목선이라고 선을 지었는데 깨달음을 빨리 성취하지 못해. 그래서 황양목선이라는 겸양지덕의 황양목선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렁저렁 지내다 보니 이 그렁저렁이 문제가 뭐냐. 경호사가 지금 이것도 지금 트릭이죠. 경호사는 절대 그렁저렁 지내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가 날이면 날마다 일이고 사건이고 엄청난 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회오리바람 속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지냈는데 말만 그렁저렁이래. 그렁저렁 같은 소리 아니죠. 그렁저렁 보내다 보니 해가 여러 번 바뀜도 알지 못하다. 이게 그거죠. 그냥 해가 달이 가는지 몰라. 너무너무 바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가지고 20년이 지났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여기 어디야? 해인사. 지금 여기에 해인사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그것도 1898년 범어사의 오성월주주의 초청으로 경선사라는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건데 오성월주니 대단한 분이라고 그랬죠. 인물도 잘났고 똑똑하고 또 경선사를 알아보고 이러게 됐다. 스스로 부처님의 은혜가 더없이 큼을 생각하고 이제 경선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이지 동학농민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2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그거를 초청을 받아요. 그러면서 경호사가 뭐를 느껴요? 내가 스스로 부처님의 은혜가 더없이 큼을 생각하고 진찰의 만분의 한이라도 찾고자 하여. 진찰이 뭐야?
띠끌지니까 화장차례 세속에 있는 띠끌띠끌한 고색에서 10,000,000,000,000이라도 내가 받들고자 하여, 그냥 세속에 폭 빠져 있는데 그래도 내가 10,000,000,000,000이라도 은혜를 갚고자 해서 하나의 바랑을 빗겨매고, 바랑 경호사는 그냥 그 행장이라고 해야 지팡이, 바랑, 집신 요거밖에 없어요. 행장 일급. 한 개의 바랑을 빗겨매고 합천의 인사를 찾았더라. 그때 마침 선방을 새롭고 짓고자 했어요. 그 얘기 있죠? 1899년에 뭐를 짓고자 했죠? 수선사를 짓자. 그러면 좁아서 못 하겠다. 그래서 수선사를 짓고자 해가지고 졌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1899년 겨울에 화롯불에 둘러앉았다가 이제 이 저기 결사 동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선덕들과 함께, 경호사는 항상 선덕이래. 선 공부하는 사람은 다 선덕이라고 그래요. 선덕들과 함께 겨울 동안 황양목선을 치렀더라. 1899년이죠. 그러니까 그게 황양목선이 아까도 말했지만 개뿔 뭐 그 시기 하지도 않는 그러한 그 수행의 정진이 없는 그런 선을 황양목선이라고 그랬어요. 경호는 호서의 생활을 그런저런 보낸 게 아니라니까. 해가 여러 바퀴를 알지 못하다가 20년이 지나 지금 얘기를 했다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뻥. 그리고 이거 해인사에 와서 결사하게 된 것은 스스로 부처님의 은혜가 더없이 큼을 생각하고 진찰의 띠끌 같은 세계, 사바세계에서 곧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10,000,000,000이라도 이 빚을 갚고자 해서, 받들고자 해서,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해서 내가 마음 다스리고, 이런 얘기예요. 마음 다스리고 바랑 하나 딸랑 빗겨매고 합전의 인사를 찾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니, 그때 마침 합전에서는 선방을 새롭고 열고자 해서, 그래서 자신이 여러 선덕들과 함께 1899년 겨울 동안가요 황양목선을 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겸양지덕에 표현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11월 11일 날 이제 이 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난 1879년 기유년 겨울 11월 15일 계룡산 동학사 조도당에서 발문을 걸어 잠그고 조사 활구를 참고하다가 르삼이고 마사도래로 일대사를 해결하고 호련히 뜻을 얻은 곳이 있었다고 하나 서두로 이 결사문의 취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 경화는 뜻이 맞는 이들과 함께 결사를 공부할 생각이 있었으나 그때 경화가 김제에서 만났던 유행병인 콜라라가 그치지 않았고, 이때 김제에서 만났던 게 이제 전봉주 장군 그 첫째 아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요. 6월이죠. 6월. 7월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기는 6월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의지도 또한 굳세지 못하고, 또한 시절인을 만나지 못해서 용단을 내지 못했다고 겸양지심으로 드러내며 그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죠. 황양목선은 황양목이 회양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회양목 같은 참선 수행자를 이루는 것으로, 근기가 우둔해서 아무리 참선 수행을 해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수행자를 우리가 회양목선이라고 그래요. 이름도 참, 왜냐면 회양목이 1년 자라봐야 이만큼 자란답니다. 땅딸이죠, 땅딸이. 그래서 근기가 우둔해가지고 아무리 참선 수행을 해도 제대로 성취를 이루는 수행자를 말하는 것으로 회양목선, 황양목선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깨달은 곳에 주저앉아서 활용하는 솜씨가 없는 사람을 꾸짖는 말. 주저앉아가지고 제대로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또한 수행에 정진하지 않아 퇴보한 선승, 오 마이 갓으로 모두 진치가 없는 선승을 가리킨다. 오래 앉아 참선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현재에 안주하면 정신이 썩고 타락해 퇴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무슨 말이죠? 현재에 이 주저앉으면 안 되나, 현재에 안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곧 경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 겸양지적이죠. 그 이유는 황양목의 장점은 매우 단단한 대신에 단점은 자라는 속도가 더욱 더뎌서 1년에 겨우 1촌, 약 3cm가 요만하냐? 아이고, 정도 자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달이 드해에는 도리어 1촌이 들어. 금년에 윤달 들었어요. 그죠? 금년에 윤달 들었더라. 빗대어 진촌 태척이라고 한촌 전진하고는 한자 30cm 퇴보한다. 너무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한 자리에 정체되어 전혀 발전이 없는 사람, 또는 아무리 오래 선방에 꾸그저그 앉아 있어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황양목선을 지었다고 합니다. 황양목선 지은 사람 많아요. 엄청 많죠. 뭐
오면은 뭐 경어연구소 한번 들린다 해서 뭐 뭐래더라, 뭐 26안 거놨어요, 뭐 30안 거놨어요, 무엇이 봉암사 결제했어요, 무엇이 어쨌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요. 쉽지 않으니까. 깨달은 곳에 주저앉아서 활용하는 솜씨가 없는 사람을 꾸짖는 말이나 수행에 정진하자 대보한 선승을 가리킴이라고 해서 오도 진치가 없는 선승을 가리킨다. 대선사도 황양목선을 초롱했어요. 아시죠? 대종고 대해 어록 17권 보설에 단칠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더라. 황양목선에 대해서 꾸짖고 있다는 얘기죠. 하루는 여러 관원들과 함께 방장실에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나는 손에 젓가락을 드는 것도 윤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두삼매. 그때도 와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자는 황양목선을 도로 쭈그러들었군 이라고 하셨다, 이런 말이지. 즉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에 열중해야 되는데 밥 먹는 걸 잊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있죠. 뭐 황양목선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반대말이 아닐까. 밥을 먹을 때는 밥에 열중하고 뭐 할 때는 그렇지만은 밥을 먹을 때 밥을 잊을 수도 있죠. 밥을 잊으니까 젓가락을 들지 않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대종고는 자신을 경량지덕으로 이자는 황양목선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황양목은 나무 이름이다. 회양목과에 속하는 관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회양목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산지에서는 많이 자라지만 특히 석회암지대의 산기슭과 산중턱에서 많이 자라니 키가 작은 것은 50cm, 큰 것은 7m, 상록수라서 정원수로도 많이 심는다. 근데 1년에 3cm? 오 마이 갓. 황양목, 그 나무 재질이 매우 단단하고 견고하다. 도장이나 인장을 새길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일명 도장나무라고도 한다. 또 해양모로 만든 호패를 황양목패라고 하는데 초시에 합격한 진사나 생원이들이 차고 다녔으니 이 해양목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여 공부를 바치던 황양목개도 있었답니다. 개 타가지고 한다는 얘기지. 경호는 천장한 보림 이후에 천장함에서 보림을 얼마 하시죠? 우리 경호선사가 1년 반 하시죠. 20년을 호세 1년 반 하고 내려가셔가지고 여기저기 떠도는 게 7년 8년.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여기 20년이라고 한 거는 그 호소에서여만 20년이라는 건데 경호선사가 어디 갔을 때서부터 그 동학사 시절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호사가 62년에 가시거든요. 62년에 그 동학사 초대 그 입학생이 되는 거죠. 강원. 그래서 62년에 들어가셔가지고 9년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천장암으로 넘어와서 그 63입니다. 63, 73, 83, 1883, 1895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천장암에 그러니까 1880년에 오시고 90년, 95년은 15년인데 동학사 시절까지 다 합쳐서 내가 20년을 호소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년을 호소해서 여유있게 돈 일며 소에만 쌓아두고 5천만 행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막에서 만공과 단청불사를 하기도 하며 아주 별짓 다 하시죠. 다 방랑하며 또는 그윽한 시냇물과 깊은 숲을 찾아 무사인의 삶을 즐기며 심신을 함께 쉬며 세상 만사를 마음 놓고 잊어버렸더라. 지난 날을 스스로 수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경호는 여러 소요 사태가 잇따라 일어났으며 세상 일이 어지러워 운전착할 길이 없었거니 어찌 다른 대응이 있을까라고 하며 스스로를 하면서 당시 일제치하의 세상으로 선지식으로서 불교를 혁신하지 못하고 고뇌하며 지낸 세월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 요 쓴 부분이 이제 제가 그 전봉준 나타나기 전이에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평소가 뭐 몸간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제치하의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호선사가 불교를 피지 못하는 선지식으로서의 고뇌하는 세월을 보냈다라고 썼는데 성각자이다 대석학으로서 최상의 지식인 경호는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잡아준 채 속으로만 사귀고 기회를 보면서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는 전봉준이 들어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럭저럭 20년 흘러갔으며 지금의 인사성 일사에서 지난날의 감회가 새로움을 암암리에 토로하고 있더라. 경호는 다시 이르기를 그래서 암암리라는 말이 좀
뼈가 있죠. 암암리 하는 거예요. 암암리. 왜냐하면 다 드러내놓고 하자니 전봉준 동학농민 나와야 되는데 못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트릭을 써가면서 아주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하죠. 형사가 지금. 어느 날은 화로가에 앉아서 화로변 단란 두어 급어 고인지 결사 판도하니 즉 제공 개여 망호럭하며 기지원 실력이라 수용산출하고 한 기회 우지마냐로다. 즉 육의 혈사 동맹 추여 위 맹주 연영급어 낭일 소해로구나. 부른지 막대하고 불고 기재 지용루하니 성지 불검이고 도지미 충야로다. 불시 일사 이첩 허지하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가 허락하고 말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화롯가에 앉았다가 어느 날 화롯가에 둥글게 앉아 말하던 끝에 고인들이 결사를 하여 도에 힘쓴 것에 대해 미치게 됐어요. 여러 명이 앉아갖고 불적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다가 고인은 누구죠? 옛날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조국사 진을도 있지, 진옥도 있지, 뭐 백년결사도 있지 많잖아요. 이때 제공은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 까맣게 잊은 것을 문득 기억한 듯이 그 지원과 뜻의 원과 실력이 마치 물이 용수숨치듯 하고 산이 우뚝 솟아오른다 했다면 용기 100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고인들이 많이 결사를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모인 김에 결사합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 만남이 늦은 것을 한탄하면서 이제서 우리가 만났다 하면서 결사동맹을 맺기로 하고 나를 추대했어요. 뭐로? 맹주로 나를 추대했어요. 나는 지난날의 소해의 미침에 생각한 바 이런 얘기죠. 부처님의 은혜가 막등한데 갚지도 못했어. 이거나 해주자 이런 얘기야. 이거나 해주자. 그냥 맹주라고 하니까 이거나 해주자. 막대함을 생각하고 그 제주에 누구 제주? 경허선사가 제주가 용로함이 돼. 비열하대. 용로함과 성품이 단속지 못함. 성품이 별거 아니야. 왜냐면 이 소리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막 경허선사를 뭐라고 했어요. 막 마종 막 다 했단 말이야. 그거를 경사가 빗대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성품이 단속지 못함과 도기가 아직 채워져. 내가 또 되도록 성찰지 못했어. 라고 하면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그런 걸 돌아볼 겨를이 없이 단 한마디의 사양함도 없이 문득 허락했다 이런 말이죠. 경허선사가 지금 겸양지덕으로 말하는 건데 사실은 남의 보기에는 내가 말해 성품이 단속지 못하다, 술 마신다, 재주가 용렬하다, 또 도기가 아직 내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겸양지덕을 다 끄덕 잡아가지고 경사가 그렇지만 나는 그냥 한마디에 그냥 사양도 없이다가 그냥 바로 허락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용맹 결사를 하고 싶었고 얼마나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싶었고 그냥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철원 경호는 1899년 10월 15일 10월 15일 날 9월 15일 날은 뭐 했었죠? 양력으로 8월 15일 뭔 날? 추석날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써달라고 졸랐죠. 그래 써줬어. 그 다음에 이제 10월 15일에 동안거를 수선사 번듯하게 지어놓은 곳에서 했지요. 그래서 해인사 결제를 수선사를 창건하여 첫 동안거를 하면서 수선사에서 어느 날 하룻가에 둥글게 앉아가지고 말하던 끝에 고인들이 결사를 해서 도에 힘쓴 것에 대해서 미치게 되었다가 그냥 바로 결사를 하게 된 거죠. 내용을 기점으로 이 결사의 발기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때 제공은 모든 이든 것을 문득 기억한 듯이 전부 다 지원이 굳었다 그랬죠 아까? 지원과 실력, 신심력. 지원은 의지고 원력이고 신력은 신심력이죠. 그 지원과 실력이 마치 물이 용수숨치듯 하고 산이 우뚝 솟아나다는 내용으로 봐 그때 그 자리에서 모인 대중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기충천했죠. 의기투합했죠. 하여 이 결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니 그래서 경호는 이 자리에서 대중을 향해서 말했어요. 그 만남이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합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용렬하고 부족하고 무시했던 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바로 한마디의 사양함도 없이 결사동맹을 허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결동수동의 동생도설 동성불가 개사문이라는 경호선사가 790년 만에 이은 정해결사예요. 보조국사 친일로부터 경호 자신을 그 자리에서 추대하여 맹주로 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지난나라 소해의 미침에 부처님의 은혜가 막대함을 생각해서 그 제주의 용렬함과 경호선사가 뭐가 용렬해요. 성품이 단속지보다요. 도기가 아직 채워져요. 도기가 왜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의 사양함도 없이 문득 허락한
경화선사 힘드셨죠? 아유, 온갖 잡놈들이 개질하라는데 힘들었죠. 뭐 스님 참자니 정말 더럽 참아야지. 응? 는 것을 겸양지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경어는 스스로 부처님의 은혜가 막대함을 생각하고 만분의 1이라도 갖고자 해서 진리를 주장자를 올라매고, 진리는 뭐야? 진리는 이렇게 옆으로 메고 이곳 합천 해인사의 온연유가를 드러내고 있더라. 한문으로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틀려. 는 것을 경양지도 는 것을 응? 어딨어?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뭐래요? 그동안의 결사를 하고자 했던 자신의 의증을 드러내며 이 결사의 시작과 연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지연과 신심이 산이 물처럼 싸우는 듯하고 만남이 늦은 것을 한탄하면서 결사를 동맹하기로 해서 대중이 자신의 맹주로 추대해서 단 한마디 거절한 데 없이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 결사가 원만한 성취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경호는 다시 이르기를 그리하여 기소 이 동맹지약하야 이 동수정의 동생도솔 세세동의도 반 구경동성정각이라. 여유 도력 선성자는 서인기 미체하니 불이소 맹자야로다. 그랬었죠. 그 동맥의 약속할 까닭은 무엇인가? 함께 정예를 닦아 함께 도솔천에 나서 대대로 함께 도반이 되어 끝내는 함께 정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만약 도력이 먼저 성취된 데가 있으면 미처 이르지 못한 자를 인도할 것을 맹세하고 맹세한 것은 어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결사 동맹을 하게 된 까닭이 뭐다? 함께 정예를 닦고 함께 도솔천에 나고 함께 도반이 돼서 함께 정각을 이루자.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에 도력이 좀 많이 성취된 데가 있다. 먼저 그 자는 반드시 이끌어줘라. 약속?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에서 이걸 했다는 거니까 경호선사가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이끌어줘라, 못 깨달은 자를, 이런 얘기고 같이 가자는 얘기죠. 어디로? 여기 극락세계는 너무 멀고 거기는 10지 이상의 보살들이 있는 곳이라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자? 가까운 어디 가자? 도솔천 가자. 가까운 도솔천 가서 거기서 딱 내가 맨 나중에 또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하생하자 그래요. 같이 하생. 그래서 경호선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거기서 부처를 이룬 다음에 내려오자는 얘기야. 거기 있으면 뭐더냐? 중생들을 위해야 되니까 미륵하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아이디어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내려오자는 거니까. 56억 7천만 년 후에 용화 세상에 온다 했잖아요. 내려오자. 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경어는 자신이 그 동맹의 약속을 한 까닭에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함께 정예를 닫고 함께 도솔천에 나고 대대로 함께 도반이 되고 끝내는 한끗 정의를 이루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만약 도력을 성취한 자가 있다. 그러면 미처 이루지 못한 자를 위해서 이 뇌를 맹서해야 돼. 맹서 하고 맹서한 것은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렇게 아주 단호한 것을 쓰고 계세요.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우는 지난날에를 돌아보며 옛날에 내가 소회를 생각하니 지난날에 있었던 바를 생각하니 부처님의 은혜가 막대하더라. 막대하다. 우선사로서의 불운을 말하고 또한 자신의 애가 자유분방하고 생리적인 성품을 그 제주의 용렬함과 성품에 던질지 못함과 도에 충실하지 못함을 알아서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다 뻥이죠. 겸양지덕이죠. 경호사가 그걸 인정하고 싶었겠습니까? 겸양지도로 완묵하며 이 불사의 맹주를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의 사양함도 없이 허락하였다고 경어의 본래적인 겸손함을 다 보이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경어는 이 불사의 핵심인 동맹의 약속 있잖아. 동맹은 왜 하느냐? 약속 함께 가자 이런 얘기죠.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정확해요. 이 동수정의 동생들도 동성불가 계산문을 보면 경어선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단한 작품이죠. 작품. 그러니까 경어집이 작품 중에서 제일 길은 게 이 79장의 이 결사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경사가 그 공력을 들인 것이고 실제로 본인이 닭을 썼거든요. 함께 오냐? 함께 정해를 닫고 함께 오냐? 도솔천에 나고 함께 세세생생의 도반이 돼서 필경에는 함께 정각을 이루며 도력이 먼저 성취한 자는 따라오지 못한 일을 이끌어주기로 서약하며 이게 동수정의 계사문의 취지예요. 이러한 명사를 어기지 말자.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고 있죠. 이라고 하며 또한 이 결사의 근본 취지를 미륵정토, 미타정토가 아닌 미륵왕생을 오 마이 갓 미타가 아니에요. 미륵왕생으로 귀결하고 있었다. 도솔천은 산스크리트어로 투시타 데바의 음력으로 6개 6천의 넷째 하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도솔천이 그 6개 천상에 가면은 유격천이 있어요. 유격천. 그죠? 6천의 넷째 하늘에 해당된답니다. 도솔천이. 그래서 도솔천에 누가 가 있죠? 부처님의 어머니도 마야 부인도 도솔천에 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도사다, 도솔타, 도술이라고도 쓰며 상종, 묘족, 선족, 지족이라고도 한다는데 도솔천은 뭐대요? 수미산 꼭대기로부터 12만 유순위에 있는 하늘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뭐 경에 나오는 거라 나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야규 만약에 동견 같이 봐서 동행지인 불문 승성남녀로 승성남녀가 노소 늙고 어리고 노소 현우 귀천 역불 문친 소리 하번 근 선우 개hợp 참소 이연자는 인인개유 무량이 보장되고 렵을 무수하며 지시력겁 불봉선우 개시포복 삼계하니 분골사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